현대차가 지금 이제 한 70만 원 정도 되면 PER이 대략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현대차 PER이 한 20배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테슬라 밸류를 놓고 보면 아직 싸죠. 그런데 이제 일반 자동차 밸류를 놓고 보면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냐 그런 것보다 이제 로봇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젠슨왕 이벤트, 엔비디아 이벤트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이번 젠슨왕 방안 이후 두산그룹과의 협력 논의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좀 만났고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젠슨왕 CEO의 따님이 와서 또 이제 협력에 대한 얘기들도 했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감이 컸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야구 시구했다라는 점, 뭐 그런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산 베어스에서 왜 하필이면 야구 시구를 했을까? 원래 이제 미국에서 곰은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불스, 황소는 이제 상승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이제 불스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올랐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대중적인 어떤 이슈몰이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 성장에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조정 이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로봇주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근데 로봇주들은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성장주 섹터가 조금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산업용 로봇에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좀 내기 어렵다는 거. 로봇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인 게, 한번 이게 현장에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더 이상 이제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판매한 입장에서 보면 판매로 끝난다라는 거죠.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젠슨왕 이벤트 때문에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은 반작용으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와의 AI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AI 팩토리 사업 확대를 공식화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이 얘기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반복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대는 빠르지만, 그리고 주가는 빠르지만, 실적은 느리다라는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팩토리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것들이고,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주가는 먼저, 기대를 반영하면서 선반영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변동성을 나타내는 구간에 있어서 실적을 나타낼 때까지. 우리가 네이버 같으면 클로버 X를 만들었을 때도 주가가 하루 이틀 올랐습니다만 또 오랫동안 돈을 못 번다라는 것 때문에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한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모멘텀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접근은 오히려 조금 냉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지금 내가 LG전자 살까? 네이버 살까? 삼성전자가 30만 원인데 삼성전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하반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앞서 언급드렸던 다른 쪽보다 더 새로운 모멘텀을 이렇게 찾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장기적인 주가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네이버를 한때 젠슨왕 이벤트 이전에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차트만 보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차트상 플레이가 가능했으면 네이버 주가가 천천히 올라갔겠습니다만 단기간에 휴유증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휴유증을 남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휴유증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LG전자라든지 네이버 이렇게 젠스랑 이벤트가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60만 원 아래로 밀렸는데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이제 한 70만 원 정도 되면 PER이 대략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현대차 PER이 한 20배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테슬라 밸류를 놓고 보면 아직 싸죠. 그런데 이제 일반 자동차 밸류를 놓고 보면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지금 뭐, 매출이 급성장하냐 그런 것보다 이제 로봇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제, 젠스랑 이벤트, 엔비디아 이벤트죠. 근데 이제 현 구간에서 60만 원이다라고 보면, 한때 이제 80만 원 터치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건데, 최근의 양상들을 놓고 보면 몇 가지가 좀 보이죠. 일단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것은 성장주의 악재다라는 점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의 상황을 놓고 보면, LG전자 빠질 때 또 같이 빠지죠. 젠스랑 왔을 때 또 크게 또 올라가지 못했죠. 10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아직 공식화된 부분들이라기보다, 물론 공식화된 부분도 있지. 일부 증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50만 원 제시했는데 아직 30만 원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밀리면 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대차를 로봇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현대차를 로봇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본질 가치로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뭐 믿음의 영역까지 지금 되면서 지금 이제 뭐 비싸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처음 꺼냈는데요.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거는 결국 투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현대차를 투자 안 해도 다른 쪽에 투자 대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모든 걸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에 있어서 현대차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80만 원 고점, 제가 이제 70만 원대 그랬어요. 빨리 80만 원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 결국 또 거기 가면 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자꾸 맞고 떨어지면 거기에 강력한 매물대, 심리적 저항대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게 되면 조금은 저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하반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앞서 언급드렸던 좀 투자자들의 생각이 이제 좀 양극단으로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제2의 반도체로 본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현대차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로봇이 지금 그렇게 돈을 벌었냐? 이건 기대주죠. 기대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희석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은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또 불행이 있어야 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꾸 이제 변화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 주가를 지킬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대차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든지 반도체 같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맞고 틀리고 영역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대차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대차를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도 제가 하는 분석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하회한다라든지 SK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하회하면 저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만 원 생기면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답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약간 살짝 조정을 받고 30만 원을 하회하는 수준이 정도 된다라면 매수가 하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물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정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충분히 지금 이제 물타기도 가능하고 어쨌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뿐이지 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린 것은 뭐 이런 표현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LG전자 40만 원대 이제 물린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그 가격대가 올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꺾인다라든지 그러면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 구간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바라볼 때는 조금 조정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우려스럽거나 걱정스러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증설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장비 소부장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증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호남 증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비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깐 쉬면서 소부장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하에 현재 주가가 올라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비주들은 기대감에 따른 선반영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공장을 증설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발주를 줘서 납품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대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소재와 부품은 좀 다르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동안에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Q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소재와 부품이 같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Q가 증가하면서 결국 물량이 증가하면서 P 가격이 증가하지만 여기에 소재와 부품은 P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 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못 올라왔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하셔서 일단은 현 구간에서 장비는 기대감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 그다음에 소부장은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 또 검사 장비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HBM4 이 12단을 만들면서 나노 공정까지 미세 공정까지 가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반도체는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이게 완성도를 검사를 해서 안 되면 고쳐서라도 다시 파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 장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잘 작동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